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단지 안을 돌다가 세 자루의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 경비원,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검을 하던 중에 더 깜짝 놀라는 일을 당합니다. 사람의 혈흔이 나온 겁니다. 자, 잠시 뒤에 출동한 경찰, 심한 상처를 입은 남성을 인근 공원에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상처를 입고 공원에 쓰러졌던 남성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였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부상을 입고 발견된 남성은요, 30대였습니다. 베트남인 여성과 결혼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도 있었는데요. 이 가족들은 베트남의 한 아파트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은 이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아내를 폭행했고 심지어 기르던 개도 죽이는 등 폭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얼른 두 자녀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대피한 뒤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베트남 아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오호. 네, 베트남인 아내는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남편의 폭력 성향이라든지 이런 폭력 행위 사실을 알렸거든요. 그러자 결국 남성의 아버지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풀기 위해 직접 아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 부부를 위해서 사흘 뒤에 직접 베트남까지 온 것이죠. 예. 자, 아들을 만난 60대 아버지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아내를 더 잘 대하라 라고 타일렀습니다. 예. 아니, 결혼해서 베트남에서 잘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전화 와서 맨날 맞고 산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 만나서 타일렀대요. 얘기하면서. 근데 그날 새벽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해당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에요. 아들이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몇몇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흥분한 상태로 보였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주민들 사이에서 돌았다는 거예요. 얼마 뒤에 경비원이 화단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 여러 개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남성의 집 거실에서 시신을 발견을 합니다. 시신엔 다수의 자상이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바로 아들을 설득하려고 베트남까지 갔던 그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이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숨졌어요? 설마 아들이 아버지를 타이르러 간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30대 아들이 아버지가 아내 편만 들면서 나를 혼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이제 살해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자신이 또 스스로 자해를 한 다음에 그래서 공원에 가서 쓰러졌구나. 그래서 자해한 후에 그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공원에 가서 누워 있다가 체포가 된 겁니다. 결국 아들은 살인 혐의로 재판정에 섰는데 베트남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아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은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어린 두 자녀를 돌봐야 된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형들, 가족들까지 법정에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친형도 법정에서 동생이 저지른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아이들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적절한 형을 선고하되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베트남 재판부에 섰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엔 사형이 있습니다. 베트남 재판부 어떤 형을 선고했습니까? 예, 사형 선고했습니다. 자, 베트남 현지 법원은 아들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재판부는 범행이 극히 중대하고 잔혹하며 비인륜적이다. 친부를 살해한 범죄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되어야 할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형이 집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형 집행 국가인데요. 2018년에는 85건의 사형 선고를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식적인 사형 집행 통계를 발표하진 않았는데 다만 관행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형수를 실제 집행한 경우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